안녕하세요. 애플이 새롭게 선보인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에 발표된 애플 인텔리전스 AI를 다르게 풀이를 해버린 애플인데요. 물론 좋은 기능들도 많지만은 생각보다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면서 제 생각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애플 인텔리전스는 어떤 것이냐? 애플 인텔리전스는 아이폰, 아이패드 그리고 맥의 중심에 배치된 AI 시스템입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콘텐츠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콘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필요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애플이 커뮤니케이션이나 작업을 도와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컨텍스트를 바탕으로 가장 도움이 되고 관련성이 높은 지능을 제공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크게 보면은 네 가지 분야로 나눠집니다. 언어, 라이팅 툴스, 이미지, 작업 프로세스 능력입니다. 첫 번째로 언어의 이해라는 것은 즉 애플이 이야기하는 개인적인 컨텍스트를 이해한다는 것인데 애플 인텔리전스는 일상적인 작업을 더 빠르고 쉽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알림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우선순위로 정해줄 수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불필요한 방해를 최소화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애플이 예를 들었는데요. 회의가 늦은 오후로 재조정되었을 때 딸의 연극 공연이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지 궁금했을 때 애플 인텔리전스가 관련된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적인 일정과 활동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는 하죠. 전반적인 스케줄 관리 차원에서 이 언어를 이해하고 분석해서 알려주는 것으로 봤을 때 사람마다 많이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라이팅 툴스는 시스템 전체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글을 쓰는데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글을 제작성하고 교정하면서 요약해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도구들은 메일이나 노트, 사파리, 페이지, 키노트, 심지어 서드파티 앱에서도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애플 키노트 영상에서는 시를 써서 초대장을 보낸다는 예를 들었었는데 솔직히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사용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아마도 문장을 고쳐주거나 다시 써주는 기능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런 기능은 사실 서드파티 회사 중에서 문장을 고쳐주고 다시 써주기도 하고 단어 선정도 도와주는 곳은 이미 있습니다. 물론 구독제로 매달 돈을 내야 하지만요. 그런데 그것을 많은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메리트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한 이번에 애플이 챗 GPT 이야기를 하였잖아요. 라이팅 툴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챗 GPT에서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잘 사용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문장을 요약해주고 대신 써주고 잘 썼는지 교정해주고 이런 기능들을 생각했을 때 애플 인텔리전트가 대단한 것도 있겠지만 새로운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미 나와 있는 AI를 포함해서 문장을 고쳐준다든지 일반적으로 라이팅 툴 자체는 대단한 기술이라고 보는데 애플이니까 대단하다. 애플이 내놨으니까 정말 좋다. 그런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미지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트는 사진, 이모티콘 등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들께는 아주 좋은 소식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는데요. 이제 완전히 독창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일상적인 대화를 더욱 즐겁게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새로운 젠모지를 도입해서 이모티콘을 그 디바이스 안에서 키보드에서 바로 만들어 다양한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요. 계속해서 예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물론 젠모지를 통해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과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버라이어티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모지를 잘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특별히 한국 분들은 미국에 계셔도 메시지보다는 카톡을 많이 사용하시기에 실제로 사용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기능이 카톡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면 한국 분들은 정말로 다양하게 많이 사용을 하실 듯해요. 지금 미국의 젊은 세대들을 보면 정말로 다양한 표현을 정말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젠모지도 많이 사용할 것 같기도 하고 움직이는 표현도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미국에 맞게 디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젠모지나 뭐 애플이 강조한 이미지에 관해서는 엔터테인먼트 쪽이라고 전 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가지고 메모리 데모 영상을 만들어주는 기능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추억으로 또는 온라인에서 쉐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라 생각을 해서 저는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네 번째로는 작업 수행 능력입니다. 애플 인텔리전트는 앱 전반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뭐 지난주에 공유한 파일을 불러와줘라고 말하면은 애플 인텔리전트가 처리해 준다고 하죠. 요즘 저도 정말로 블랙아웃이 될 때가 많이 있어서 제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유용하게 또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듯 합니다. 물론 프로세스 능력이 대단하기에 내가 개인적인 부분과 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고 바로 이것은 이거, 저것은 저것이라고 잘 나눠줘서 이야기를 해주면 더 좋겠고요. 그 부분은 저 또한 좀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트 덕분에 시리도 크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고 맥락적으로 관련 있게 대화할 수 있고요. 개인적인 컨텍스트를 이해하면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지금 시리보다 더 똑똑해지고요. 개인화가 되어 간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요. 시리와 대화할 때 화면 가장자리를 감싸는 우아한 빛으로 더 깊은 통합된 시스템 경험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물론 색깔은 이뻤지만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또한 생각이 들었어요. 시리의 예를 들 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뮤얼우드의 그 장소를 시리가 대화 맥락을 기억하고 장소 이름 대신 there이라고 물어봤을 때 AI가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뮤얼우드 말고 다른 곳도 같은 시간대에 찾아보고 똑같이 there이라고 물어봤을 때 AI는 어떤 선택을 할까? 그것 또한 궁금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대화를 보고 선택은 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있을 듯해요. 그리고 다른 예로 보여준 게 카드 입력이나 데모에서 보여준 뉴욕에서 스테이시가 분홍색 코트를 입고 있는 사진을 보여줘. 이렇게 이게 이야기를 했을 때 시리가 해당 사진을 바로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거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프라이버시에 관해서는 애플 인텔리전트는 강력한 지능과 프라이버시가 함께 가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AI 기반은 온 디바이스 기준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맥 그리고 앱 전반에 깊이 그 같이 통합해서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도 개인 데이터를 인식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팅인데 애플 인텔리전트가 더 큰 서버 기반 모델을 사용하면서 더 복잡한 요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죠. 이 모델은 특히 애플 실리콘을 사용하면서 제작한 그 서버에서 실행이 되는데요. 작업에 필요한 데이터만 애플 실리콘 서버로 전송한다고 합니다. 오로지 요청을 이행하는 데만 사용하게 하면서 최고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도 강력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애플은 이야기를 하였죠.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나오면서 더욱더 사용하기 편해지는 것, 또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은 이번에 애플이 발표한 인텔리전스를 보고 처음에는 오라는 느낌을 받다가도 키노트를 보면서 점점 그런 느낌이 없어진 듯 합니다. 좀 뭔가 이렇게 진짜 대단하다, 뭔가 새롭다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애플 키노트를 보시면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직 채널을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